알쏭달쏭 이해하기 어려운 법. 실제 사례를 통해 도움되는 법률 상식을 알아봅니다. 김범선의 난리법살. 수요일에 남자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연기 지망생 김범선 나왔습니다. 페이스도 연기 지망생 나왔습니다. 페이스만큼은 이미 연기. 근데 저는 김범선 변호사가 여기 딱 앉아있으면 자꾸만 내 속인 얘기, 아. 하소연을 막 풀어놓고 싶어요. 이런저런 얘기 했더니 우리 김범선 변호사 한마디 했잖아요. 뭐라고요? 아유, 사고 안 났잖아요. 사고 안 났잖아요. 사건 안 생겼잖아요. 그래도 나갔을 때 그 수입력 계산하시고 청구서 네. 주시고 가시고. 무료이죠. 무료입니다. 아니 근데 늘 이제 사건 사고를 보니까 그쵸? 평범한 하루하루가 행복이잖아요. 정말요. 네. 네, 정말로 진짜 평범한 일상이 정말 제게는 행복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에 휘말리게 될 때가 맞아요.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정말 속상하고 모든 일을 하기가 싫어지는데, 이런 경우에 오늘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관련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함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죠. 단풍 좀 봐. 예쁘다. 너무 예쁘네. 그러니까 우리 시간 내서 오기 진짜 잘했지. 야, 범자야, 우리 사진 찍자. 인생샷. 좋아. 야, 치즈. 얼마 전 단풍 시즌을 맞아 친구들과 단풍 축제에 갔습니다. 단풍이 정말 예쁘게 물들어 있었고 축제 분위기도 좋아서 저와 친구들은 눈싸움 하듯이 바닥에 떨어진 낙엽을 던지면서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요. 야, 범자야, 이거 받아라. 야, 뭐야? 입에 은행잎이 다 들어갔잖아요. 가만 안 돼. 아유, 야, 그 정도는 참아야지. 그런데 근처를 지나던 아저씨 한 분이 에이, 이 젊은 사람들이 이게 사람 많은 데서 이 뭐 정신사납게 이러는 거야 이거. 이런 못마땅한 표정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저 아저씨 뭐야? 정말 별꼴이야 정말. 저는 친구와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무시하고 놀고 있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던진 낙엽 뭉치가 하필 그쪽으로 날아갔고, 야! 아이고 눈이야, 이게 뭐야 이게. 그 순간 그 아저씨가 비명을 지르면서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해? 아저씨 괜찮으세요? 곧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낙엽에 섞여 있던 모래 같은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서 각막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병원비도 다 제가 낼게요. 하지만 아저씨의 화는 그래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쪽으로 낙엽을 던진 거라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냥 장난치다가 실수한 것일 뿐인데 사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가혹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정말 분쟁은 하하호호 이렇게 떠들고 놀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분쟁에 그럼요. 휘말렸습니다. 어떡하죠? 이게 좀 저도 섣불리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고의를 가진 건 아니지만 다친 사람이 발생한 건 사실이고,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비일비재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고의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까 당연히 죄가 된다 하면 O고요. 고의가 아니고 실수였기 때문에 치료비 정도는 물을 수 있지만 죄까지는 아니다 하면 X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OX예요. 네, 고의가 아니었어도 사람을 다쳤으니 죄가 된다. O. 아니다, 실수였으니까 치료비는 물어도 죄까진 아니다. X.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 샵 5001로 보내주시죠. 김범선의 난리 법설. 오늘은 과실
치상죄 맞네요. 예. 이렇게 죄가 붙으니까 또 어렵긴 한데. 근데 오늘 내용이 그랬잖아요. 고의가 아니었고 실수로 다른 사람을 좀 다치게 한 경우였는데 이럴 경우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예. 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니까 우리 2379님 일부러 고의로 다치게 한 게 아니니까 치료비는 부담하지만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X라고 주셨고 6169님 변호사님 연기 너무 웃겨요. 그리고 고의가 없어도 다쳤으면 당연히 죄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애청자님들이 죄는 아닌 것 같다고 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딸기 엄마님도 아니고 3583번님도 순수하게 놀다 그런 건데 죄 아닙니다. 우리 이미연님은 김범선 변호사님의 연기를 보니까 죄가 아닌 것 같다고. 6825번님도 아유 도리상 치료비 내면 되지 아닙니다. 반면에 4747번님은 죄다. 우리 왕기론님도 우리 죄다 이렇게 짧게 보내주셨어요. 라명주님도 5 보내셨고요. 그리고 구창순님도 5, 인동열님은 치료비는 주고 죄는 아닐 것 같고요. 8242님도 속이 너무 좁은 아저씨네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권영숙님, 김영자님, 장용민님도 5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 오늘 거의 근데 X가 좀 많아 보이긴 하고요. 어때요, 우리 변호사님? 5예요, X예요? 오늘 문제가 좀 어려웠나요? 일단 정답은 5이고요. 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죄네. 그래요? 단순히 장난을 치다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하시기 쉬우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사연의 경우에는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과실치상죄. 네, 과실치상은 쉽게 말해 실수로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네. 사연처럼 실수로 부주의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했다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저도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항상 우리 변호사님은 그 고의성 여부를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선 일부러 그런 게 일단 아니잖아요. 맞아.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이거 처벌까지 가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심하다고 생각하실 수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실치상죄의 경우는 고의가 아니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법이 부주의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연에서 단풍잎을 던지는 행동이 본인은 재미있게 즐기기 위한 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쳤다면 그 부주의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는 고의가 아닌 실수에서 발생된 것인지 상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회피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지, 즉 그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수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이게 기준이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고의 또는 미필적인 고의, 과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참 애매하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과실치상죄에서 중요한 기준은 주의 의무를 다했는가로 이제 따져볼 수 있겠죠. 예. 법에서는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사연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은 축제장에서 단풍잎을 던지는 행동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으로 충분히 평가가 가능합니다. 결국 사연자가 주변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으니 이 상황은 부주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고 그렇다면 과실치상죄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일상을 살다 보면 이런 부주의해서 생기는 사고가 많을 텐데 잘못하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진짜. 네, 맞아요.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길거리에서 손가락으로 특정 지점을 가리키던 한 사람이 지나가던 행인의 눈을 실수로 찔러버려가지고 아이고.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이 실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손가락을 가리키는 행위 자체는 흔히 있을 수 있는 동작이지만 상대방이 다가오고 있다는 상황에서 주의하지 않았다면 부주의가 과실로 인정돼 과실치상죄로 실제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행동이라도 주변 상황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과실치상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업되면 안 돼. 아까 우리 연극할 때도 업돼가지고 막 저 실수할 뻔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너무 업돼서 그러면 이게 사고 네.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정말 그 진심으로 사과도 하고 병원도 같이 가서 이제 병원비 부담도 하고 그러면 이제 고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 아저씨가 진짜 고소까지 하면은 처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고소를 하게 되면 일단은 처벌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네. 다만 이런 과실치상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밝히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정중한 사과와 병원비를 부담을 하고 합의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상대가 고소를 안 해도 그 추가로 병원비나 이런 뭐 손해배상 청구 같은 그 여지도 있을까요? 네, 형사 고소를 하지 않으면 일단 너무 다행일 것 같고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형사 사건으로 뭐 고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충분히 본인이 발생한 병원비나 약값 등등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후유증이나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미 병원비를 부담하셨으니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뭐 축제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단풍놀이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럴 때는 이 주변을 조금 한 번 더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좀 잘 살펴보세요. 너무 들뜨지 마시고. 그럼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범선 변호사의 한마디는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수를 통해 배우고 책임지는 자세가 사람을 성장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태도가 있다면 그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네. 실수투성이. 제가 여기 실수 인정하니까. 예. 우리 우리 정말을. 아닙니까? 아닙니다. 서로 우리 모두 다 아니 근데 실수할 수 사실 있죠. 예. 고해성사 했잖아. 우리 김범선 변호사가 괜찮다고 위로해줬어. 괜찮습니다. 네네네. 예. 우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